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아이온큐 큰손들이 조용히 사 모으던 양자대장주 BTQ 꾸준하게 사 모으세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들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다들 걱정이 많을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역시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이 조정이 사실은 나오는 게 물음표, 그러니까 의아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번 주에만 얘기한 게 굉장히 많은 게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뭐 굉장히 새로운 보도자료들을 계속 꾸준히 냅니다. 25일, 23일, 그 17일 뭐 양해각서 체결이라든지 꾸준한 뭐 발표 자료를 냈어요. 굉장히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사실은 호재성 기사고 주가가 올라가야 정상이죠. 특히나 최근에는 또 제가 얘기했던 게 HSBC 같은 경우도 IBM과 함께 양자 컴퓨터를 통한 뭐까지 하기 시작했다. 금융권에 대한 도입. 뭐 이런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양자 컴퓨터들이 굉장히 오히려 이슈만 봤을 때는 이게 왜 빠지나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양자 컴퓨터가 빠질 수 없는 이유는 제가 늘 말했던 뭐라 했습니까? 최근 이 증시의 양자 컴퓨터의 상승이 양자 컴퓨터 테마로서 상승하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다 갑작스러운 반등, 갑작스러운 이제 9월이 넘어서면서 금리나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증시가 갑자기 급반등했잖아요. 그러면서 눈이 먼 글로벌 투자자, 여기 뭐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서학개미들이 지금 미국 증시로 급격하게 들어왔고요. 여기서 뭐 하기 시작했다. 묻지마 매수.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뭘 사야 돈을 벌까를 봤을 때 예전부터 크게 올라갔던 게 미국 시장에서 뭐가 있어요? 양자입니다, 양자. 사실 미국 주식을 뭐 잘 안 해보신 분들은 아는 거라고는 엔비디아, 테슬라, 그 다음에 뭐 해봐야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진짜 대표적인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양자 컴퓨터의 강한 수급이 지금 증시의 급반등과 함께 이런 서학개미 열풍 및 글로벌 투자들의 묻지마 매수로 들어왔던 거고, 지금 뭐 하고 있다? 시장이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묻지마 매수로 들어왔던 분들이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및 아니면 손절을 하고 빠르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똑같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또 이제 여기 플러스로 조정이 나오는 거. 오늘 바로 이제 말씀드린 BTQ죠, BTQ. BTQ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부터 몇 번씩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천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말씀드리면서 조만간 BTQ 테크놀로지가 상장할 거다. 이미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고 상장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 뭐가 되었다? BTQ 테크놀로지가 나스닥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BTQ 테크놀로지가 아예 거래가 안 되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조용히 사 모았다라는 표현을 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코넥스 시장처럼 장외 거래를 통한 이제 매매가 가능한 기업이었습니다. BTQ 테크놀로지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봐도 뭐한다. 이 BTQ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오히려 거래가 꾸준하게 활발하게 돌아갔던 기업 중에 하나다. 하나다. 그리고 심지어 BTQ 테크놀로지가 지금 여기 거래량을 제가 표현을 안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가 상장 당시 거래 대금이 약 3,200만 달러입니다. 3,200만 달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화로 하면은 약 45억이죠. 그러니까 물론 45억이라는 게 순매수 금액은 아니에요. 사고 팔고 하는 게 45억이었다는 거지 순매수는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이런 40억대에 달하는 거래 대금이 BTQ 테크놀로지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당연하게 상대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양자 관련되어 있는 투자금들이 뭐가 된다? 회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BTQ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이미 상장에 대한 기대를 했던 분들은 9월 중순쯤부터 해서 조용히 사 모으면서 BTQ 테크놀로지가 거래량이 급증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TQ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새로운 양자 관련주다. 그러니까 지금 그간 없던,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그냥 좀 정리하면은 아키퀀텀, 그 다음에 실스크, 그 다음에 리게티, 디웨이브, 퀀텀 뭐 이 정도로만 보죠. 사실 뭐 우리가 양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많아요. IBM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구글도 그렇고요. 이 양자 관련되어 있는 엔비디아도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은 양자만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양자 관련 수혜주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들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뭐가 추가됐다? BTQ가 추가됐다. 그러니까 BTQ가 양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당연히 BTQ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BTQ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장외 거래를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차트를 보면 어떻게 되고 있다. 자, 분명히 작년 안 움직이다가 뭐 하기 시작해요?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이때 타이밍이 언제예요? 양자 컴퓨터 1차 상승 나왔을 때죠. 25년 초에 이제 엔비디아 젠슨항 발언으로 똑같이 무너졌어요. 똑같이 무너지다 최근에 다시 급반등, 조정, 급반등. 양자 컴퓨터 테마와 완전히 똑같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양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가 나스닥에 상장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BTQ 같은 경우가 조용히 사모았다는 표현이 아까 이런 거예요. 거래량 보면은 없어요.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근데 9월 중순 들어오면서 특히나 이제 22일부터 막바지에 뭐 하기 시작해요. 이게 음량이 볼륨이 한글로 번역돼서 그렇지 이게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가, 고가, 저가, 종가겠죠. 그래서 지금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보면은.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땅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BTQ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새로운 양자 관련되어 있는 테마로 상장됨으로써 우리가 과거 우리 국내 주식만 본다 하더라도 2차 전지주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에코프로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에코프로 계속 꾸준히 오르잖아요. 근데 에코프로가 한 3%, 5% 올라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예요. 왜? 얘가 80만원, 90만원, 막 100만원 가니까 이제 100만원에서 하루 만에 130만원 가는 건 당연히 어렵습니다. 시가총액만 봐도.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에 새로운 새로운 2차전지주들, 신규 상장주라든지 2차전지 신사업 한다 하면서 갑자기 뭐 했어요? 그 종목을 10배, 20배 올리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BTQ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장외에서만 거래됐기 때문에 서학개미 같은 개인들이 알기가 어려운 종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 사실은 뭐다?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이미 얘 같은 경우도 안 오른 게 아니에요. 이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어요. 여기가 1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당연히 여기가 0점대겠죠? 달러 기준? 그럼 이제 몇 배, 거의 얘도 10배 이상 올랐어요. 하지만 정말 BTQ 테크놀로지가 어찌 보면 이 아름답다라고 해야 될까? 이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그래서 코넥스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전 상장이 되면은 이런 이전 차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BTQ 테크놀로지는 지금 뭐만 있다. 어제 나사에 상장되면서 이 음봉으로 쓰이는 캔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지금 여기가 얼마나 이렇게 올랐는지 빠졌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란 거죠. 보통의 투자자들은 이전에 이걸 볼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10배가 오른다 하더라도 이제 자리에서 10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오히려 상승 파동을 또 크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BTQ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이거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보다시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보호 기능이 내장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보안 관련돼 있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뭘 설치하고 뭐 번거로운 작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핵심 기능만 업그레이드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을 보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이 BTQ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코인이랑 연결되는 거. 근데 코인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당장 오늘만 나와도 뉴스가 나오는 게 뭐다. 어제 이제 트럼프 장남이 에릭 트럼프가 뭐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를 구할 거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이 트럼프가 거의 트럼프 가족이 지금 비트코인에 올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트럼프가 코인을 굉장히 많이 밀었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올인해놓은 상태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코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코인이 꼭 빠져요. 왜? 늘 나오는 해킹의 위협. 그래서 해커는 오히려 초강대국을 얻게 될 거다. 왜? 암호화폐 산업, 비트코인을 해킹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사업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결국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보안 코드를 해독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늘 얘기했던 코인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실스크 같은 경우도 기존의 비트코인을 보호하는 유일한 관련 기업이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코인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알다시피 최근에도 이슈됐던 게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코인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이런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근데 문제는 뭐다? 왜 이렇게 코인이 지금 약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게 지금 뭡니까? 1.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 관세 부분도 아직 해결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인에 대한 이런 정책도 적어도 뭐가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트럼프가 또 밀어붙일 수 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코인에 대한 시장이 부각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밀어붙일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떠오르는 게 뭐가 된다? 당연히 늘 얘기했던 보안이라는 거죠. 보안. 그래서 실스크 같은 기업들도 보안의 영역으로서 제가 길게 바라고 늘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BTQ가 상장되면서 내가 일단은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BTQ 자체는 지금 이미 뭐하고 있다. BTQ 자체는 지금 이미 차트가 아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것만 봤을 때 신규 투자자들이 사실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 하방 조정을 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저는 이 과거 차트를 보고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BTQ 테크놀로지를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3에서 5달러 여기서 분할 매수하는 게 제일 좋을 거다. 이 구간.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좀 보시면 좋을 거다 말씀드리면서, BTQ라는 기업이 이제 새로운 양자로 편입이 됐습니다. 사실 편입도 아니죠. 원래 있던 건데 장외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기 어려웠던 거고, 어쨌든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또 서학개미들의 수급이 붙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반복하지만 이런 고점이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 무조건적으로 보이는 차트는 뭐다? 이거거든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학개미들의 묻지마 매수 열풍이 불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BTQ라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시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